문재인, 정세균이 직권상정할 수 있게 야당이 명분을 만들어야 된다. 탄핵받고 대통령 직무정지된 상황이 비상사태다. 문재인 대표가 28일 특검 연장법 직권상정과 관련 정세균 국회의장이 결단할 수 있도록 야당이 좀 더 명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정책공간 국민성장회원의 날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정 의장의 고심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다. 지난번 테러방지법이 그 사유로 직권상정이 됐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 직권상정의 필요성이 강하다라며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직무집행 정지된 상황, 그리고 1000만이 넘는 시민이 매주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모이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은 이른바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해석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압박했다. 그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선 총리 후 탄핵했어야 한다며 자신에게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서 그때 선 총리 임명 제안은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제안된 것이라며 만약에 그 논리에 야당이 들어섰다면 저는 탄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탄핵이 됐다고 해도 훨씬 시간이 늦춰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자, 정세균 의장이 직권상정을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야사당이 우리 쪽수를 믿고 나간 거야. 우리가 200명인데 우리가 원하면 직권상정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긴장감이 별로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황교안을 압박을 안 한 거죠. 황교안을 압박을 제대로 안 하고 너무나 쉽게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버린 거야. 그런데 정세균 입장에서는 황교안이 당연히 특검을 연장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황교안이 연장을 안 했어. 그러면 그 황교안이 연장을 안 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그 황교안을 탄핵을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바른당하고 국민의당이 황교안 탄핵은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황교안이 특검 연장을 안 해준 게 죄가 없단 얘기야. 그렇잖아요. 맞죠? 그러면 황교안이 정당한 행사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바른당하고 국민의당이 황교안을 탄핵하지 않으면 황교안은 잘못이 없는 거야. 그러면 황교안이 특검 연장을 안 해준 건데 잘못이 없어. 그러면 정세균 입장에서는 직권상정을 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이 정세균을 막 욕을 하면서 아니야, 문재인 지지자들만이 아니야. 보니까 국민의당도 그렇고 지금 이제 바른당 국민의당 할 것 없이 정세균 욕을 하고 있어. 근데 이건 지금 정세균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무엇보다 지금 야사당이 황교안을 탄핵했다면, 이게 그 특검 연장을 안 해준 걸로 탄핵을 했다면 특검 연장을 안 한 게 죄가 돼요. 그런데 지금 바른당하고 국민의당 자유당이 황교안 탄핵에 반대했어. 그러면 황교안은 잘못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황교안이 말한 대로 특검 수사가 충분하다는 거야. 그런데 정세균 의장더러 직권상정해라. 그럼 말이 되겠냐고. 황교안이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을 안 해서 황교안을 탄핵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정세균 의장이 이 대통령은 탄핵됐는데 권한대행이 감히 직권남용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라도 나서야지가 되지만, 지금처럼 황교안이가 당연히 해줘야 될 걸 안 했는데도 탄핵은 안 하면서, 그러면서 정세균더러 직권상정해라. 그러면 명분 없는 직권상정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망치 부인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거 내가 계속 며칠째 주장하는데, 계속 펜 딱지 달고 서포터 딱지 달고요. 계속 개무시를 하는 거야. 왜 정세균이 직권상정을 안 해주느니. 황교안을 탄핵시켜야 직권상정에 명분이 생긴다니까. 황교안이가 특검 연장을 안 한 건 탄핵될 만큼 나쁜 죄다 라고 바른당하고 국민의당이 외쳐야 정세균이 직권상정할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쪽수로 밀어붙이는 거야. 그럼 역풍이 분다니까?
야당이 쪽수 많다고 밀어붙인 꼴이 되는 거야. 명분 없이. 그럼 역풍이 불어. 그래서 황교안한테 힘을 실어준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정세균이 잘못한 게 아니야. 박지원하고 바른정당이 지금 배신 때린 거야. 박지원하고 박지원당하고 바른정당이 지금 배신을 때리고 황교안 편을 들어준 거라니까. 황교안 탄핵을 안 해버리면 황교안이 잘못한 게 없는 거야. 그럼 황교안이 연장을 안 한 명분을 인정하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황교안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정세균이가 무리해서 직권상정을 한다면 힘자랑한 꼴이 되는 거야. 교만 방자한 거.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 요구하는 것도 황교안을 탄핵하고 황교안을 탄핵하고 책임을 물어서 야당이 정세균으로 하여금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지금 박지원이 하고 있는 꼬라지는 딱 제3세력, 그걸 당만 안 만들었지 같이 움직이는 거야. 자유당하고 바른정당하고 박지원당이 제3세력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번번이 야당 뒤통수를 까고 있는 거라고. 추미애 뭐하냐? 지 선거운동이나 하고 있지 뭐 하겠어. 추미애 그러라고 뽑아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박지원이 주장하는 게 그때 먼저 총리를 뽑고 탄핵했어야 됐다.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총리를 뽑는다는 거는 어떤 주제였어? 박근혜가 탄핵을 피하고 시간을 끌려는 꼼수로 총리를 얘기한 거였지. 실제로 국회에서 임명한 총리를 받겠다는 것도 아니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야당이 그 탄핵에 대한 추진을 중단하고 총리 논쟁에 빠져서 총리를 간신히 하나를 내세우면 총리 인선하는 데만도 한 2주, 3주 넘어갔겠죠? 간신히 한 사람 추천을 하면 박근혜가 거부권 행사하면 거기서 또 다시 인선하다 보면 몇 달 갔겠죠? 지금 문재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박지원이 이제 와서 선 총리 후 탄핵으로 갔어야 됐다는 얘기는 정말 개의젓을 빨아야 될 소리다. 예. 개의젓을 빨아야 될 소리다. 그래서 지금은요, 그 국민의당이 압박해야 돼. 국민의당을 압박해서 지금 호남분들이 국민의당 의원들 멱살을 잡고 너희 새끼들 뭐 하는 거냐? 황교안을 빨리 탄핵해라. 너네가 탄핵을 안 하면 정세균이가 직권상정할 명분이 없지 않냐?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요. 지금 호남분들이 국민의당을 막 몰아쳐가지고 당장 황교안 탄핵으로 입장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특검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예. 호남분들이 박지원당을 목졸라서 그 황교안 탄핵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특검은 이제 끝나는 거야. 예.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 또 망치 부인한테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어요? 예. 망치 부인한테 꼭 얘기를 같이 망치 부인이랑 읽어보고 싶은 뉴스 또 있었어요? 자, 없으면 빨리 정리합시다. 예. 제3지대라는 게 뭐냐면 소위 이제 옛날에 더민주에 있었던 간첩들이 있어. 더민주에서 꼭 언론에다가 불리한 내용을 뿌리던 놈들이 있는데 그 놈들이 짠 구도가 제3지대론이야. 그게 뭐냐면 새누리당이 친이 친박이 싸우고 있잖아. 그래서 새누리당 친이계를 끌어내고 그 다음에 호남을 묶어서 명박이 아바타를 세우려는 구도. 그게 제3정당이에요. 네. 제3정당이라는 게
그게 이제 이명박 세력하고 그 호남을 묶어가지고 명박이 아바타를 세우려고 준비하는 게 제3정당. 제3지대론. 자, 지금 이제 뉴스로, 지금 현재 뉴스에서 망치 부인한테, 꼭 같이 듣고 싶은 뉴스, 법원에서 3.1절 청와대 방향 촛불행진 일부만 허용. 그래도 일부라도 허용했네. 이게 저기 누구야, 박제데모에서 박제데모 팀이 뭐 720시간 전에 저기 집회 신청을 다 해버린 거야. 집회 신청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촛불은 3월 1일에 모일 마음이 없었잖아요. 처음부터 촛불은 3월 1일 날 모이려는 계획이 없었어. 매주 토요일 집회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3.1절에 저기 박제데모가 광화문으로 치고 들어오려고 했던 거야. 내가 볼 때는 지금 박제데모가 광화문을 차지하고 앞으로 지네가 광화문에서 짱을 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3월 3일절 촛불이 잡힌 거야. 뒤늦게. 근데 이미 뒤늦게 잡고 나니까 이미 행진 방향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박제데모가 다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내일의 취지는 광화문을 지켜라야. 광화문을 뺏기면 안 된다. 그래서 광화문을 지키는 용도의 내일은 촛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론에서 막 세대결이다. 솔직히 3.1절 집회는요. 3.1절 집회는 갑자기 잡힌 집회야. 그죠? 지금 촛불 하는 사람들이 소위 우리 주로 젊은 사람들이고 3.1절에도 일하는 사람이 많잖아. 3.1절에도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토요일 때 집회하는 것도 늦게까지 일하고 밤늦게 오는데 3.1절이라고 뭐 다르겠냐고. 3.1절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일하는데. 근데 그 3.1절에 그래서 우리는 원래 촛불이 없었는데 얘네가 광화문으로 밀고 들어올 것 같으니까 광화문 집회를 잡아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일은 광화문을 사수하는 투쟁이 중심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촛불이 대규모로 동원하기에는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150만을 모여가지고 촛불을 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그렇게 150만씩 다시 모이긴, 내일 150만씩 다 모이기는 어려워. 공휴일은 공무원을 위한 날. 그렇죠. 그래서 내일 광화문 일대는 사실은 이제 광화문을 뺏기지 않기 위한 그런 집회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올 수 있는 기본 동력밖에 못 모여. 근데 일부러 언론에서는 마치 태극기, 박근혜 집회하고, 탄핵 반대 집회하고, 탄핵 찬성 집회가 세대결을 벌린다. 누구 맘대로 세대결이야. 누구 맘대로 세대결이냐고. 언론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막 그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내일 광화문을 지켜야 되겠죠. 광화문 사수투쟁. 그래서 망치 부인도 내일 광화문으로 갈게요. 광화문 9번 출구로 나가서 세월호 광장, 세월호 광장 근처에 있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망치 부인을 보러 오려면 세월호 광장 근처로 오세요. 그 생방송 보고 따라와. 만약에 거기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내일 문제는 뭐냐, 우리 쪽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으면 방송이 또 안 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이제 내가 내일 정확히 어디 있을지 모르겠어. 어디 있을진 잘 모르겠고요. 방송 보고 찾아오세요. 그 다음에 언론에서는 계속 탄핵 찬성 집회 반대 집회가 무력 충돌이 예상된다. 무력 충돌을 기대하는 거지. 솔직히 계속해서 도발을 하는 건 탄핵 반대한다는 박근혜파 아니야. 박근혜파가 지금 계속 도발을 하는 거고, 우리 국민파는 박근혜파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도 똘레랑스의 정신을 가지고 참아주는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 내일은요, 찍으세요. 무조건 찍어. 여러분의 휴대용 보디가드, 이 스마트폰으로 그러라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찍을 때
막 길게 찍으면 안 돼. 10분씩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에 안 올라가. 동영상은 30초에서 1분 이내로 찍어야 돼요. 네. 1분 이내로 찍어가지고 그 1분 이내로 찍은 거야지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을 수가 있어. 뭔 말인지 알았지? 길게 찍으면 안 돼. 그래서 비상사태 때 짧게 찍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예. 2, 30초에서 1분 이내로 찍어야 되고 그래야지 인터넷상에서 공유가 되는 거야. 우리가 찍는 영상은 인터넷 공유용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인 1조로 다녀라. 예, 2인 1조로 다니면서 그 만약에 촛불에 같이 올 사람이 없으면 촛불에 만난 사람이랑 같이 다녀. 촛불에서 만난 사람이랑 같이 다니는 게 좋다. 그리고 누구든지 시비를 걸면 바로 영상을 찍어서 흔적을 남겨라. 예? 아이폰은 알아서 압축돼서 보내줘요. 카톡의 경우. 나는 카톡을 안 쓰기 때문에 몰라요. 예. 그 텔레그램도 압축이 돼. 텔레그램도 압축이 되는데 1분 이상의 영상은 이 공유하는데 오래 걸려요. 예, 공유하는데 오래 걸려요. 나는 카톡을 못 써. 카톡은 날마다 쟤네들이 다 들여다보잖아. 예. 내일 촛불 집회는 5시부터예요. 내일 촛불 집회는 5시부터인데 저는 내일 한 3시까지 갈게요. 예. 내일 3시까지 가서 거기서 2시간 정도 사전 집회하고 그리고 5시에 촛불 집회에 참여할게요. 네. 망치 부인은 내일 3시. 그리고 근데 망치 부인이 방송할 때 옆에서 아프리카 방송하면 그러면 저기 인터넷 용량 접속이 많아져서 우리 방송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집에 갈 때 여러분이 이렇게 대열에서 나와서 따로 움직일 때는 아프리카 방송을 하면서 다니고 그게 아니라 우리 대열에 있을 때는 인터넷 접속을 안 해주는 게 망치 부인을 도와주는 거고 망치 부인 찾을 때만 인터넷 접속하시는 게 좋아요. 3.1절 수요 집회 전국에서 개최. 보수단체 대규모 집회 예고돼 충돌 우려. 좌우지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충돌 우려라 그러는데요. 이 충돌을 우려하는 게 아니라 충돌을 기대하는 거 아니야? 모든 언론이 지금 이제 그 충돌을 기대하는 거야. 그 충돌을 기대하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면 그걸 빌미로 비상사태 지금 황교안이 선포하려고. 그지? 예. 그래서 이 충돌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밥 주지 마라. 그니까요, 우리 촛불 집회 하시는 분들이, 촛불에 참여했던 분들이 박근혜 지지자들한테 가서 막 쌍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박근혜 지지자가 우리한테 와서 쌍욕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마찬가지야. 박근혜 지지자들이 무슨 개소리를 하든 거기 가서 막 쌍욕하고 그러다 맞고 그러지 마시라고. 예. 뭔 말인지 알았죠? 예.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 시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혹시 촛불에 나온 분들이, 촛불 집회로 오신 분들이 집회에 나와서 술 드시는 분들 계세요? 촛불 집회 오셔가지고 술 드시는 분들 있다면 그거 중단하세요. 이게 뭐냐, 촛불 집회에 와서 술 드시는 분들 때문에 지금 박근혜 지지자들이 일부러 촛불 집회에 온 척하면서 그 촛불에 와가지고 술을 마신다는 거야. 그리고 술 먹고 주변 사람이랑 싸운대. 그게 지금 제보가 들어왔어. 그래서 촛불 집회 오셔가지고요, 술 드시는 거 하지 말아주세요. 예. 지금 요즘에 특히나 이제 내일이나 그 3월 4일은 쟤네가 완전히 미쳐 날뛰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집회에 참여하시면 안 된다. 촛불은 술 마시지 않는다. 뭐요? 촛불은 술 마시지 않는다. 부탁드릴게요. 2번만. 3월 1일, 3월 4일 2번만 촛불은 술 마시지 않는다. 그리고 맨 처음에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명예혁명을 끝까지 지켜주세요. 예. 우리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야 돼. 우리가 탄핵시킬 때까지 정말 깨끗한 광화문 이루어내야 됩니다. 일부러 지금 박근혜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막 쓰레기를 버리고 그리고 막 술 먹고 깽판을 치고 그러려고 한다는 거야. 거기에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촛불은 술 마시지 않는다.
촛불은 술 마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3월 1일하고 3월 4일 이제 2번 남았다고 봐야 돼요. 예. 만약에 3월 10일이면 2번이고 3월 13일이면 3번 남은 건데 남은 집회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근데 사실 근데 진짜 사실 힘들어. 그 저기 대전 판도라 얘기 있는데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죠. 그래요. 대전의 원자력 그 폐기물 문제 심각하고 성주 김천의 사드 문제도 심각해요. 네. 그것만 심각한 게 아니라 지금 곳곳에 심각한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3월 13일까지는 뭐에만 집중하자. 탄핵에만 집중합시다. 3월 13일 지나면 제가 성주 김천의 사드 문제도 가고 그리고 여기 대전의 핵폐기물 문제도 가고 예. 지금은 우리가 탄핵에 집중하자. 탄핵 그 인용을 받아내는 데 집중해야 된다. 예. 여기 중요한 말 나왔어. 마지막까지 후회 없도록. 그래요, 여러분. 네. 진짜 아니야. 이 노래 말고.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나라 역사상 3.1 운동을 제외하고는 4개월 동안 이렇게 지켜진 예가 없어요. 이렇게 길고 강고한 투쟁을 한 예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3.1 운동 이후에 100년 만에 98년 만에 우리는 지금 너무나 아름다운 투쟁을 넉 달 동안 이어왔어요. 그러면서 넉 달 동안 100만 이상의 촛불을 모아낸 우리 모두는 박수를 받아 마땅해요. 이게 너무 길었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우리가 병이 난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기회 다시 안 와요. 여러분이 앞으로 30년은 지나야 이런 기회가 올 거예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새로 쓰는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30년은 기다려야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3월 13일까지 이제 2주 남았어요. 2주일 남아있는 이번 이 역사적 위협에 최선을 다해서 동참합시다. 지금은요 대통령 선거도 중요하지 않아요. 대통령 선거 잊으라니까. 탄핵이 인용 안 되면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 할아버지가 와도 대통령 안 돼. 지금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야. 탄핵에 집중해야 될 때야. 그래서 이 탄핵 인용을 반드시 받아내야 돼. 그리고 그 뒤에도 할 일이 태산이에요. 지금은 1단계 우선 탄핵만 생각해라. 모두가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탄핵 인용, 잠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탄핵 인용, 가장 맛있는 걸 먹기 전에도 탄핵 인용, 가장 좋은 일을 하기 전에도 탄핵 인용. 오로지 탄핵 인용을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속에 둬야 탄핵 인용이 가능한 거예요. 탄핵이 인용이 돼야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야. 저도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아주 뼈가 부서지는 것처럼 아파. 이게 감기인지 뭔지, 뭐에 오염이 된 건지, 뭐 공격을 당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죽을 만큼 아파요. 그런데 나는 3월 13일까지 3월 1일, 3월 4일, 3월 11일 나는 촛불을 반드시 들고 죽겠다. 촛불을 들고 죽겠다. 그게 내 목표예요. 여러분도 그런 목표를 가져주세요. 지금은 우리가 사직생의 각오로 뛰어야 되는 거야.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야 반드시 우리의 기본을 생길 수 있어. 적어도 비빌 언덕이 생기는 거야. 박근혜가 돌아오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 지금 그 탄핵 반대 논리에 대해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격론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상황이 심각해. 당연히 탄핵 인용되는 게 아니라니까. 집중하세요. 탄핵이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우리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커야, 탄핵이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커야 우리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한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꿔야 현실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세월호를 인양하고 가습기 피해자들 그들의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안 되고 반드시 이겨야만 돼. 우리가 지금 싸우는 거는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이기지 못하면 죽는 거야. 아니 죽어서라도 이겨야 되는 싸움이야. 죽어서라도 이겨야 되는 싸움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지동천이 필요한 거예요. 무리가 모여서, 이걸 제가 우리가 모여서라고 바꿨어요. 무리라는 거는 어떤 무리인지 모르잖아. 우리가 모여서 뜻을 모아야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적질하지 마. 우리가 모여서 뜻을 모아야, 뜻이 모여야 하늘을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각자의 욕심대로 따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질 겁니다. 우리는 질 거예요. 여러분이 탄핵 인용 말고 다른 마음을 품고 오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일 그리고 3월 4일 그 이틀 동안은 정말 탄핵 인용만 품고 오세요. 잠꼬대라도 누가 건드리면 탄핵 인용이 나올 만큼 오로지 탄핵 인용에만 집중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 수를 둘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는 게 간절히 필요한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집중이 진짜 필요한 때예요. 어차피 이 싸움은 할 만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해야만 하는 싸움이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갈 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을 만들면서 가고, 빛이 보이지 않으면 빛이 되면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 싸움은 처음부터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승리를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와서 이제 고지가 저 눈앞에 있는 거야. 마지막 이틀 동안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면 우리가 이기는 거고,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면 우리는 질 거예요. 저는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하는 일이 반드시 승리만 하는, 반드시 성공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열흘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실패가 확실하면 그때 가서 포기하면 되잖아요.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내일 광화문에서 만납시다. 내일 사람들이 갑자기 잡힌 집회라서 많이 못 올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혼자라도 지킬게요. 제가 원래 100만 명이잖아요. 예, 1대 100만이기 때문에 저 혼자라도 지킬 테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저는 내일 죽을 각오를 하고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저를 못 찾더라도요, 저의 방송이 켜져 있다면 제가 살아있는 줄 아세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고요. 오늘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 이거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시는 시청자님들, 허락받고 뿌리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허락 안 받고 뿌리시는 분들은 고소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오늘 자발적으로 업을 해주신 4,868분께 감사드리고, 아까 5,000명 넘게 보던데 업은 한 1,000명 정도 안 하고 간 것 같아요. 예, 업을 해주신, 자발적으로 업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꿀잼 감사드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망치부인 당당하게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방송은, 오늘 참 후원 못했다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이 진정한 후원자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안 죽고 방송을 끝내네요. 내일 광화문에서 만나요. 예, 광화문 9번 출구로 나갈게요. 고맙습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예. 자, 이제 재방송 틀어드릴게요.
어서오세요, 해주세요. 어서오세요. 서울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반복재생 눌렀고요. 눌렀고요. 생방송 시사수다방이 중계방 올립니다. 본방으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예. 뭐? 장도리 아재, 압수수색 반대, 특검 연장 반대? 블랙이야. 녹화 버튼 눌렀어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2월 달에 28일 동안 이틀 쉬었더만. 예. 지난 2월 달에 한 달 동안에 방송을 이틀 쉬었어. 그러니까 이제 몸이 드디어 이제 내가 원래 2월 28일에 죽을 각오를 하고 했더니 진짜 죽을래나 봐. 자, 오늘이 2월 28일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2월 달에 제가 이번 달 뭐라는 거야? 시청자 의견이 뭐 어쩌고? 누가 뭐라 그 써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제 2월 달에 2월에 죽을 각오를 하고 방송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다 썼어. 내가 2월 달에 쓸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썼더니 이제 막 그 오한이 들어. 오한이. 막 그 뼛속에서, 저 깊은 뼛속에서부터 그 떨리고 피부가 싸늘해지는 거야. 예. 오늘 뭐 날이 따뜻하다는데 왜 이럴까 몰라? 예, 자, 꿀잼 1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월 달에 어젯밤에 난간에서 자서 그래. 난간에서. 네. 내가 그랬잖아. 내 10년 전에 이제 돌침대를 샀어요. 10년 전에 돌침대를 사가지고 그 돌침대를 이제 살 때 우리 신랑이 적극 반대한 거야. 집에 둘 데가 없다. 왜냐면 이제 안방에 그 퀸 사이즈 침대가 있었기 때문에, 매트리스 침대가. 돌침대를 산다니까 반대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몸이 너무 안 좋고 으실으실 막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돌침대를 고집을 피워서 샀네. 처음에는 그 딱딱한데 거기서 자면 되냐 어쩌냐 이러더니 어느 날 자기가 몸이 으슬으슬 추운데 돌침대에 한번 누워본 거야. 그 뒤로 안 내려와. 돌침대에서. 그래서 그 돌침대를 나는 뺏기고, 나중에 이제 그 나무 침대, 매트리스 침대를 버리고 나무 침대를 똑같은 높이로, 돌침대 높이로 이렇게 샀어요. 그러니까 원래 평상에다가 세트는 너무 비싸가지고 평상에다가 돌침대 매트리스만 사갖고 썼단 말이야, 내가. 그러다 이제 그 높이에 맞춰서 내가 나무 침대를 맞췄어. 그래서 우리가 공평하게 그러면 발은 돌침대에다 놓고 상체만 나무 침대에서 자자. 우리 신랑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거야. 춥다고. 그래서 자기는 돌침대에 계속 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럼 어떻게 할까 해서 이제 돌침대를 이제 2인용으로 살려고. 너무 비싼 거야. 뭐 500만 원씩 달래.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계약을 했는데 우리 신랑이 막 난동을 피워가지고 없던 일로 취소하고, 그리고서 이제
다시 추운 겨울을 난 거야. 그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몸이. 그래서 이제 내가 드디어 돌침대를 다시 샀잖아. 돌침대를 다시 또 매트리스만 산 거야. 그 나무 침대 위에다가 그 돌침대를 얹어놓고, 그래, 나는 이제부터 남편이 옆으로 누워 자도 나는 그 좀 10cm 높은 데에서 텔레비전 보다가 잠들어야지, 이러면서 돌침대를 샀는데 실제로 내 자리는 여기 10cm 높은 돌침대와 10cm 낮은 돌침대인데 하나씩 양김씨가 차지하고 누워있어. 그래서 나는 어제 난간에서 잤어. 어제 딸이 그 저기 뭐야, 엄마 엄마 옆에서 자주겠대. 누가 자달래. 이건 이제 자기가 요즘에 고3이기 때문에, 자기가 요즘에 고3이기 때문에, 그, 엄마 냄새를 맡아야 된대.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대. 그들이만 이제 돌침대에서 엄마 냄새를 맡으면서 자겠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밑에 칸에 있으면 나더러 밑에 칸에 와서 자라 그러고, 자기가 위에 칸이면 나더러 위에 칸으로 오라는 거야. 나는 어젯밤에 잠을 난간에서 잤더니, 어제 막 그 잠을 난간에서 자서 그런가 봐. 근데 이제 새벽에 우리 신랑이 당신 내려오라고 막 그러는 거야. 이제 윗칸에서 딸내미랑 같이 이제 난간에서 자고 있는데, 당신 빨리 내려오라고. 추운데 거기 왜 있느냐고 막 그래. 그래서 쟤 날 걱정해서 그러나 하면서 밑에 칸으로 내려갔어. 웬걸? 우리 딸이 좁은데 엄마 때문에 좁은 데서 잤다고. 그러면서 이게 딸한테 자 이제 몸 돌리면서 편안히 자 이러는 거야. 결국은 나는 이 밑에 칸이, 요게 이 밑에 칸이 더 넓어. 이 그 가죽이 불 안 들어오는 데가. 그리고 요 밑에 칸에서 불 안 들어오는 가죽에 딱 낑겨갖고 잔 거 아니야. 차라리 윗칸 한 5cm라도 내가 열을 받았는데, 나는 딸을 낳은 줄 알았어. 딸을 낳은 줄 알았더니, 저기 뭐야, 딸이 아니라 첩을 낳은 게야. 이놈의 이 양김씨의 등살에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돌침대에서 자다가 요 가죽 부분에 팔이 이렇게 딱 닿으면 선뜻해요. 안 뜨거워가지고. 아유, 내가 진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싶고. 네. 그리고 내가 딸한테 너한테 돌침대를 사주겠다. 저기 돌침대 매트리스를 하나 사주겠다 그랬더니 그건 또 싫다는 거야. 자기한테 필요한 건 그 돌침대와 엄마 냄새 세트래. 자기는 세트 메뉴 아니면 안 먹는데. 그래서 돌침대 단독은 필요 없고 엄마 냄새와 돌침대가 같이 필요하대. 그래가지고 내가 그놈의 돌침대에다가 엄마 냄새까지 뺏기느라고 아주 그냥 기를 뺏겼더니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은가 봐. 그래서 뭔가 이제 그 딸이랑 같이 딸 방에다가는 좀 큰 사이즈 저기 슈퍼 싱글이 있더라고. 슈퍼 싱글